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오늘은 세방 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우선 제 관심 종목에는 없던 종목인데 지인이 해당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해서 확인하게 되었고요. 겸사겸사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종목의 월봉이고요. 상단에 최근에 발생한 세력 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이 있죠. 최근에 발생했다기보다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영향을 줄 만한 선이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 아래에 세력 지선이 얇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했겠죠. 좀 약간 겹쳐 있어요. 그리고 세력선과 세력 지선들이 또 하단에 있죠. 그리고 주봉은 이 구간에 지금 세력선과 세력 지선들이 조금 겹쳐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세력선이 하나 있고요. 일봉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발생한 이 구간이겠네요. 전체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발생한 세력지선과 세력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파동에서 나온 세력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여기에서 발생한 세력선이 두 개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당겨서 보면 이 앞에 파동에서 나온 세력선과 세력지선들이 있죠. 하단에.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사실 지금 좀 애매하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근데 이 구간도 따지고 보면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선들은 이 파동이 나올 때는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지선은 이 파동이 나오면서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 세력선과 이 세력선 두 개는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21선 밑에 있고 주가도 빠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보조지표도 해당이 안 돼요. 위치가, 패턴이나 이런 게. 근데 강하게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고는 또 쭉 빼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들어갈 구간이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월봉상 매수 구간을 그러니까 종목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을 기다렸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선들은 이제 다 이 하락이 올 때는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은 다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구간을 기다렸겠죠. 제 매수 구간으로 굳이 월봉상 제 매수 구간을 보자면 이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20선은 당연히 위에 있고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근데 주가만 강하게 빠져주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분할로. 그죠? 제 기준에서는 이 구간이 매수 구간입니다. 조금 빨리 들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21선이 위에 있긴 하지만 주가가 21선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들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구간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 구간 이후에 숟가락 패턴이 나오고, 그죠? 숟가락 패턴의 첫 술자리, 종가가 마감을 하고 21선 위에 해당되는 여기 생략된 보조지표가 21선 위에 같이 있는 구간, 이 음봉입니다. 이게 첫 술자리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는 음봉 종가에 좀 모아가면 괜찮을 수 있다. 그죠? 그럼 이 전고점 근처에서 그죠? 조금 분할로 매도를 했다면 수익 실현이 가능했겠죠.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제 기준에 제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트 분석을. 본인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원칙과 그 기준을 잘 지키시고 항상 투자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지금 이 세력 지선이 이 파동에서 나왔고, 그리고는 지금 21선 밑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로부터는 위에 있지만 여기로부터는 또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조지표도 이 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가 21선 밑으로 빠졌고, 그렇다면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112일선을 얘가 지지받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밑에까지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자리 하방으로, 두 번째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지지 라인이. 그죠? 그렇다 보고 위로는 얘처럼 이 구간처럼 제 구간에는 제 원칙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구간에서.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월봉에서는 현재 어떤 스윙으로 들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차라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빠질 때를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21선 당연히 그 안에 이 상승이 나올 때 21선은 당연히 이 세력 지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도 그렇게 되면 요 위에 안착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 상승을 주고 빠질 때를 한번 노려볼 것 같거든요. 조정을 줄 때. 만약에 매수 구간을 이후의 어떤 흐름에서, 시나리오에서 어떤 상승을 갑자기 주고 빠지는 어떤 그런 구간에, 조정 구간에 한번 매수 구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지게 되면 뭐 이런 구간이죠. 그죠? 첫 번째 구간은 여기 111선 자리죠. 그죠? 하지만 밑으로 봐야 되니까 이 정도 구간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위로와 아래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급등이 나오게 되면 급등에 올라타기보다는 급등에 올라타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것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타 매매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수익이상의 관점으로는 그런 구간에 올라타기보다는 상승 구간을 보내주고요. 여기서 못 잡았다면 본인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저처럼 여기서 못 잡았다면 얘가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그냥 두고요. 그냥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21선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는지. 이후에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보고 있다가 어떤 조정을 줄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승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요. 일단 그렇다 봅니다. 제 기준에서, 제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월봉상은 그렇고요. 그럼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제 차트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주봉상 보시게 되면 또 이 주봉에도 딱히 이 구간에는 뭐가 없습니다. 사이에 갭이 있죠. 그죠? 어떤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파동이 나올 때도 뭐 나온 게 없고요. 세력선이나 세력 지지선이. 이 파동이 나올 때 지금 요 고점 올라왔다가 빠질 때 여기 두꺼운 선이 있잖아요. 세력선. 요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얇은 선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 두 개는 이 앞에 파동에서 나왔습니다. 이전 고점 나오는 이 파동 안에서 여기서 나왔고요. 그럼 계속 있었겠죠. 그죠? 계속 있었겠죠. 얘는. 여기 저항 맞고 한번 빠졌죠. 하락이 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저항 맞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는 다시 상승을 줬죠. 전고점까지. 그죠? 상승을 주고 다시 빠집니다. 빠지고 있죠. 그리고는 또 다시 저항 역할을 했죠. 얘가. 이 자리가. 그리고는 여기 세력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이 구간이 올라오게 되면 이 구간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와 21선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걸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지금 이런 추세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 선정 기준이나 어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월봉과 마찬가지죠. 당장 주봉에서는 내용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 갭이 너무 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조금 찝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장기 편선 다 밑으로 빠졌죠. 그죠? 주가는 빠져 있는 상태죠. 21선도 지금 여기 있고. 근데 얘가 그 월봉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어떤 이슈로 얘가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그죠? 뭐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저항이겠죠. 그죠? 저항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막 위로 올라와도 매도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는 만약에 어떤 뭐 설사 더 갈 것 같다 하더라도 어떤 스윙 관점 이상으로는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위로는 여기에 오는 순간부터 이 위로는 그냥 매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 구간. 갑자기 올라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21선이 갑자기 올라오면 21선 여기 밑에 한참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만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예요. 매도. 이런 구간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거나 뭐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 올라오게 되면 이 세력선과 세력지지선들이 있는 이 구간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면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요. 현 시점에서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어떤 주봉상 월봉과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밑으로 빠지면 또 이런 구간 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게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위로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 고점 위로. 그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 21선 여기 있고 이렇게 만약 주가 올라오게 되면 얘도 조금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는 동안에 얘가 상승 21선이 쭉 이 세력선들이 있는 쪽으로 쭉 꾸준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때 이 주가가 여기 고점을, 앞에 고점 있지 않습니까? 앞에 고점 여기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런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 고점들을 살짝 살짝 시도만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조정 주고,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21선은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올라와서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올라왔다 빠지더라도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21선이 꾸준히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후에 추가 상승의 어떤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얘가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고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하게 됨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형태로 만약에 여기 올라왔더라도 이렇게 윗꼬리 달고 쭉 빠지거나 또는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질 때 그 이후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죠? 어떤 이 안에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또 만들려고 할 수 있거든요. 추하락이 있다기보다는 이 안에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공해서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를 여기 위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형태의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해당 종목을 보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당장 어떤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원칙에 맞는, 기준에 맞는 어떤 그런 패턴이나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 조금 기다렸다, 그죠? 투자를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주봉 내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일봉은 이 상단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파동에서 나온 세력선이 두 개가 있고 지금 이 파동 있죠. 이 파동 안에서 지금 이 선들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당장 보이는 선들은 여기서 다 나왔고, 그리고 여기 하단에 이 앞에 파동에서 나온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있죠. 이 파동이 나올 때 이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나왔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는 21선이 밑으로 빠졌죠. 그리고는 이렇게 숟가락 패턴이 나왔죠. 일봉에서, 그죠?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전부 다 하향 돌파하고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밑에 보시면 여기 세력지지선이 이전에 나온 게 하나 있기는 하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그죠? 주가 거기까지 빠지기 전에 숟가락 패턴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고 첫 술자리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양봉 있지 않습니까? 이 양봉이 21선 위에 종가 마감하고 여기에 해당된 생략된 보조지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술자리죠. 그러면 음봉, 그죠? 음봉 또는 이렇게 저항 맞고 빠질 때 또 음봉, 이런 구간에 모아가면 어떤 괜찮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 번씩 드리죠. 근데 해당 요 패턴으로만 보면 매수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주봉과 월봉이 제 기준에는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게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를 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제 기준에서는 어떤 종목 선정 기준에는 당장은 해당은 안 돼요. 당장은 해당은 안 되는데 심 종목으로는 한번 두고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봉은 지금 이렇게 숟가락 패턴이 나왔거든요. 숟가락 패턴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봉과 월봉이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어떤 제 기준에 맞는
어떤 그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모아가는 것도 그죠? 숏스윙이나 스윙 정도 그죠? 그 이상보다는 스윙 이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숏스윙이나 스윙 정도로만 이렇게 담아가 보는 것도,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승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위로를 한번 볼까요? 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다 당장 여기 지금 최근에 발생을 했고, 이 선들이 21선 아직 밑에 있으니까 그죠? 어떤 급등이 나오더라도 여기까지는 다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다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장은 장약을 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이후의 움직임이 예를 들자면 뭐 상승 이렇게 주고 그죠? 또는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 이 세력선이 나온 파동은 여기니까 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21선이 뭐 그렇게 거리감이 또 이 세력선으로부터 여기 제일 하단에 있는 현 시점 하단에 있는 이 세력선으로부터 거리감이 그렇게 또 멀지는 않아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승이 나올 때 뭐 여기 저항 맞고 예를 들자면 쭉 올라왔는데 이런데 뭐 저항 맞고 빠지는데 이런 세력선이나 세력지선을 잘 지켜주고 21선을 꾸준히 올라오는 거죠. 그죠? 어떤 그런 패턴이 나오면,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짧게라도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대신에 이해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 고점까지 뭐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 조금 뭐 분할 매도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점을 살짝 트라이만 하고 살짝 여기서 또 위로 가지 않고 살짝 밑으로 조정을 주면서 뭐 이런 구간 잘 지지받는다든지 조금 더 빠지면 이 세력 지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간 잘 지지받으면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그런 중에 21선을 꾸준히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주면 이렇게 갔다가 빠지더라도 어떤 조정을 주더라도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형태로 이 해당 종목이 움직여 준다면 일봉에서, 그럼 만약에 이런 구간의 음봉에 꾸준히 모았다 쳐요. 또는 앞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렇다면 한번 뭐 여기 왔을 때 혹시 모르니까 그죠? 일단 분할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이후에 그러면서 만약 뭐 21선 꾸준히 올라와 주고 그죠? 그리고 주가도 이런 구간 잘 지지를 받아주고 만약 이렇게 반등도 나와주고 이런 파동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겁니다. 이후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급하게 막 수익 실현하고 나올 게 아니라. 일단 위로는 그렇습니다. 위로는 그렇고 밑으로는 당장 이 선부터죠. 그죠? 밑으로는 또 선이 있어요. 이 구간 그죠? 얘가 지금 좀 전에 보인 그 상단에 있는 선이고요. 조금 축소를 할게요. 보시면 여기 선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 당장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구간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당장 빠지게 되면. 그럼 분할로 한번 들어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구간이죠. 보이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위로 올라오게 된 매도라는 거는 뭐 갑자기 얘가 강하게 올라와 버리면 여기도 뭐 터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슈나 세력의 의도에 의해서 뭐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매도죠. 이런 구간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신규 진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구간에서 또는 이전 구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매도하는 구간이에요. 매수 구간이 아니라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빠르게 올라올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21선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뭐 이쯤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올라요, 여기인데 여기 위로 만약 주가가 왔다? 매도인 거죠. 그죠? 왜냐면 21선이 여기 위에는 올라가려면 여기 근처라도 오려면 그때는 거리감이 너무 멀잖아요. 근데 주가가 여기로 와버린다? 여기 고점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일단 위로는 추가로 그렇게 설명을 또 드렸고요. 밑으로는 이런 구간 중요해 보이지만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주봉과 월봉을 추세를 항상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21선의 위치와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도 같이 조금 참고를 해야 여기 왔다 하더라도 당장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금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은 이 정도로 차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